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알렉스 포스터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현재 BBC 다큐멘터리 팀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여행을 좋아했지만, 한국은 처음입니다. K-팝, 한식, 한국 드라마 같은 것들은 영국에서도 많이 접할 수 있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겠죠. 저는 한국의 진짜 모습, 한국인들의 일상을 카메라에 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BBC 다큐멘터리 팀과 함께 서울을 취재하러 왔습니다. 다큐멘터리 제목은 서울의 일상 속 이야기. 화려한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담아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서울에 도착한 지 이틀 만에 100년 만에 폭설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할 때쯤 창밖을 봤습니다. 활주로 위에 안개가 희미하게 깔려 있었고 대형 비행기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왔네. 런던에서 13시간을 날아와 도착한 한국. 장시간 비행으로 몸은 피곤했지만 서울에 도착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입국 심사는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친절했고 동선도 정리되어 있어서 런던 히드로 공항의 혼잡함과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짐을 찾고 게이트를 나오자 BBC라고 적힌 팻말을 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알렉스 포스터 씨. 그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가볍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박민수 씨였고 한국에서 우리의 촬영을 돕는 코디네이터였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일정에 대해 설명하며 한국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비행기 오래 타느라 피곤하시죠? 바로 호텔로 가시겠어요? 아니면 저녁 드시겠어요? 저는 시차 적응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런던보다 9시간이 앞서 있었습니다. 호텔로 가죠. 씻고 좀 쉬면 좋겠어요. 우리는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12월의 서울. 런던도 겨울이면 춥긴 하지만 이곳의 공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더 차갑고 더 맑은 느낌이랄까요? 택시에 올라타 창밖을 바라보니 고층 빌딩과 네온사인 질서정연한 도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은 예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세련됐습니다. 런던과 비교하면 훨씬 깨끗하고 정리된 느낌이었습니다. 서울, 어떠세요? 민수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런던보다 깨끗하고 정돈된 느낌이에요. 지하철도, 도로도 그렇고요. 민수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국은 도시 정비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는 휴대폰을 열어 앱을 보여줬습니다. 서울의 실시간 교통 상황과 대기질, 대중교통 도착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는 앱이었습니다. 이거 봐요. 지하철이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 어느 역에 사람이 많은지까지 다 나와요. 저는 놀라서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와, 런던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네요. 런던 지하철은 연착이 기본인데, 한국 사람들은 속도에 민감하거든요. 모든 게 빨리빨리 움직여야 해요. 저는 흥미롭게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런던에서는 기차가 조금만 연착해도 사람들이 한숨 쉬고 짜증을 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드문 모양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후 저는 짐을 정리하고 잠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수많은 불빛, 끊임없이 움직이는 차들, 거리의 사람들. 서울은 잠들지 않는 도시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촬영이 시작됩니다. 전통시장, 현대적인 도심 풍경, 서울 시민들의 일상. 한국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기회입니다. 그때 민수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일 아침 8시 출발입니다. 좋은 밤 되세요.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불을 끄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울, 꽤 흥미로운 곳이네. 그러나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틀 후,
1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서울에 온 지 이틀째 본격적인 촬영이 시작됐어요. 아침부터 촬영팀과 함께 종로, 명동 일대를 돌면서 서울의 일상을 담았죠. 한국의 전통적인 골목과 현대적인 빌딩이 공존하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였고 거리는 깨끗했어요. 점심쯤 돼서 촬영을 도와주는 박민수 씨가 갑자기 스마트폰을 보며 말했어요. 오늘 밤부터 폭설이 올 거래요. 기상청에서 117년 만에 기록적인 눈이라고 했어요. 저는 웃으며 별일 아니라는 듯 넘겼어요. 한국에서도 눈이 그렇게 많이 오나요? 서울은 원래 그렇게 많이 안 와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최대 30cm 이상 쌓일 수도 있다고 하네요. 솔직히 감이 잘 안 왔어요. 런던에서는 조금만 눈이 와도 기차가 멈추고 도로가 마비돼요. 하지만 서울은 훨씬 큰 대도시니까 괜찮겠지 싶었어요. 오후 촬영을 마치고 저녁으로 김치찌개를 먹었어요. 따뜻하고 칼칼한 국물이 추운 날씨에 정말 딱이었죠.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예상보다 눈이 빨리 내리기 시작했어요. 와, 눈이 진짜 많이 오네요. 처음엔 그냥 예쁜 겨울 풍경 같았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하얀 눈송이들이 반짝이며 떨어졌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눈발이 점점 거세졌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도로 위 차들의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어요. 버스 정류장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고 도로 한쪽에서는 벌써 미끄러진 차가 견인되고 있었어요. 이거 생각보다 심각한데요? 민수 씨도 약간 걱정된 얼굴이었어요. 서울은 폭설이 흔한 곳이 아니라서 이렇게까지 오면 교통이 마비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그래도 대도시니까 알아서 잘 해결하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호텔에 도착해서 창밖을 보는데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창밖을 보며 깜짝 놀랐어요. 도로는 이미 새하얗게 덮였고 차들은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가게 간판과 건물들 위에도 두껍게 눈이 쌓여 있었어요. 런던에서는 눈이 조금만 내려도 난리가 나요. 기차가 멈추고 사람들은 출근을 포기하고 길거리엔 혼란이 가득하죠. 근데 이 정도 폭설이면 내일 아침 서울도 마비되겠죠? 서울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로 내려갔어요. 솔직히 말하면 길이 엉망진창일 거라고 예상했어요. 폭설이 온 다음 날이면 당연히 교통이 마비되고 시민들이 출근을 포기하거나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보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창밖 풍경을 보고 저는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거리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어요. 근데 다들 허둥지둥 출근길에 나선 게 아니라 삽과 빗자루를 들고 눈을 치우고 있었어요. 가게 주인들은 자기 가게 앞뿐만 아니라 인도까지 말끔하게 정리하고 있었고 아파트 앞에서는 주민들이 모여서 도로를 닦고 있었어요. 어떤 초등학생은 작은 삽을 들고 눈을 퍼내면서 지나가는 어르신들에게 길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세요 하고 밝게 외치고 있었어요.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해졌어요. 런던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거기선 눈이 오면 다들 정부가 해결하겠지 하고 가만히 있어요. 다들 불평만 하지 직접 치우려고 하지 않죠. 근데 서울은 사람들이 스스로 나서서 도시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제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을 때 민수 씨가 다가와서 웃으며 말했어요. 놀라셨죠? 한국에서는 눈이 오면 그냥 다 같이 치우는 게 당연해요. 저는 헛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진짜 예상 못했어요. 런던에서는 이런 거 절대 안 해요.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가만히 있죠. 한국은 다 같이 하는 게 익숙해서 그런가 봐요. 서울이 효율적인 도시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움직이는 곳일 줄은 몰랐어요. 서울의 폭설은 혼란이 아니라 시민들의 협력과 기술이 만들어낸 하나의 시스템처럼 보였어요.
이걸 꼭 다큐멘터리에 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서울의 사람들은 단순히 눈을 치우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도시를 유지하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서울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도시라는 걸 깨달았어요. 길을 걷다가 또 하나 신기한 걸 봤어요. 제설 차량들이 계속 도로를 돌면서 눈을 치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사람들이 이 차량을 피해주는 게 아니라 아예 도와주고 있었어요. 차가 지나가면 사람들은 얼른 삽으로 눈을 밀어 도로로 던졌고 제설 차량이 그걸 쓸어가는 방식이었어요. 완전 협력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앱을 보는데 서울 전역의 도로 상태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민수 씨가 제게 화면을 보여줬어요. 이 앱 보세요. 지금 어디 도로가 눈 때문에 막혔는지, 어디는 치워졌는지 다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이거 진짜 대단한데요? 런던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벌써 뉴스에 나왔을걸요. 서울에서는 이런 게 없으면 사람들이 불편해하죠. 다들 빠르게 움직이는 도시에 익숙해서 길이 막히면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정말 대단했어요. 이건 단순히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서로 돕고 정보를 공유하고 자연스럽게 협력하는 게 당연한 문화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한 남성이 미끄러져 넘어졌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뛰어가려 했는데 이미 옆에 있던 사람이 먼저 달려갔어요. 괜찮으세요? 손 잡으세요. 그 사람은 넘어졌던 남성을 부축해서 일으켜주고 바닥에 눈이 얼어 있었다는 걸 알려줬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이 도시 진짜 대단하다. 그렇게 아침을 보내고 저는 확신했어요. 이 경험을 꼭 다큐멘터리에 담아야겠다고요. 서울의 폭설은 단순한 날씨 현상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협력과 기술, 그리고 살아있는 공동체 의식이 만들어낸 특별한 순간이었어요. 이 도시는 사람들이 스스로 움직이고 만들어가는 곳이었어요. 서울은 눈이 내린다고 멈추는 도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속에서 더 강하게, 더 질서 있게 움직이는 곳이었어요. 이게 바로 제가 찾던 서울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눈이 그치고 나서도 서울은 여전히 바빴어요. 어제 그렇게 많이 내렸던 눈은 어디 갔나 싶을 정도로 길이 깨끗했어요. 가게 앞, 골목길, 도로까지 정리돼 있었죠. 서울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촬영팀과 함께 명동으로 갔어요. 평소처럼 사람들이 많았고 가게마다 화려한 간판과 불빛이 반짝였어요. 저는 이곳의 일상을 담으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촬영했어요. 그런데 갑작스런 사고가 생겼어요. 골목을 지나가다가 얼음이 살짝 얼어있는 계단을 못 보고 발을 헛디뎠어요. 순간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계단을 굴렀어요. 아, 다행히 심하게 다치진 않았지만 발목이 욱신거렸어요. 순간 당황해서 주위를 둘러봤는데 갑자기 누군가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고개를 들어보니 한 청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네, 괜찮아요. 그런데 발목을 움직이려고 하니 통증이 심했어요. 저는 애써 웃으며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이 흔들렸어요. 그걸 본 청년이 얼른 팔을 잡아 부축했어요. 잠깐만요. 많이 다치신 것 같은데 일어나실 수 있겠어요? 조금 아프긴 한데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그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저를 조심스럽게 부축했어요. 근처에 병원이 있어요. 병원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솔직히 병원까지 갈 정도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다리를 절뚝거리는 걸 보더니 그가 자기 가방에서 작은 핫팩을 꺼냈어요. 이거라도 잡고 계세요. 추우면 더 경직될 수 있어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런던이었다면 사람들이 저를 봤어도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혹시라도 누군가 도와줬다면 그냥 괜찮아요? 하고 말 한마디 건네고 끝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청년은 제가 괜찮다고 해도
계속 신경 써줬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친절한가요? 그는 멋쩍게 웃더니 말했어요. 넘어진 사람을 본다면 누구라도 이렇게 했을 거예요. 청년 덕분에 잠시 쉬면서 몸을 추스르고 촬영팀과 다시 합류했어요. 그리고 저는 저를 도와준 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감사의 의미도 있었고 한국 사람들의 생각을 더 듣고 싶었거든요. 식사 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는 대학생이었어요. 원래는 친구와 쇼핑하러 나왔다가 제가 넘어지는 걸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고 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게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다들 도울 수 있으면 돕죠. 저는 웃으며 물었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 게 한국에선 당연한 거예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길에서 누가 넘어지면 도와주고, 가게에서 줄 서 있으면 문 잡아주고, 버스에서 어르신이 서 계시면 자리 양보하고 그런 게 그냥 익숙해요. 그 말을 듣는데 아침에 본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폭설이 내린 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눈을 치우던 모습, 제설 차량을 돕던 사람들, 길에서 서로를 챙기던 시민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제가 런던에서 왔다고 하면 한국 사람들 대부분 저한테 런던은 날씨가 우중충하죠? 라고 물어보던데 사실은 날씨보다 사람들의 태도가 더 다른 것 같아요. 그는 웃으며 물었어요. 어떻게 다르죠? 런던에서는 개인주의가 강해요. 사람들은 대부분 남 신경 안 쓰고 자기 일에만 집중해요. 도와주긴 해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진짜 따뜻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공동체 의식이 강한 편이긴 해요. 서로 도우면서 사는 게 익숙한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을 그저 여행지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뭔가 다르게 느껴져요. 식사를 마치고 청년과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는 마지막까지 발목 조심하세요. 혹시라도 더 아프면 병원 꼭 가세요. 하고 신신당부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폭설이 내렸던 날, 서울은 마비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힘을 합쳐 도시를 지켰고 빠르게 일상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작은 사고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도움을 주는 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런던에서는 아마 뉴스에서 폭설로 인해 런던 전역에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같은 보도가 나왔겠죠. 사람들은 기차가 멈춘 걸 탓하고 불편하다고 불평했을 거예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눈이 오면 치우면 되죠. 누군가 넘어지면 도와주면 되죠. 그게 당연한 곳이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을 단순한 취재지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도시로 기억할 것 같아요. 서울의 폭설은 결국 사람의 이야기였어요. 얼마 전 한국에서 명절을 앞두고 또다시 큰 폭설이 내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뉴스에서는 서울이 하얗게 변했다. 명절 연휴에도 기록적인 폭설이라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 뉴스를 보는 순간 저는 지난번 서울에서 겪었던 폭설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서울의 시민들이 폭설에 대처하는 방식을 직접 봤어요. 런던에서라면 혼란과 불평 속에서 하루 종일 마비됐을 상황이었지만 서울에서는 사람들이 스스로 나서서 눈을 치우고 길을 정리하고 제설 차량과 협력하며 도시를 유지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뉴스와 SNS를 보니 시민들은 다시 한번 자연스럽게 삽과 빗자루를 들고 길을 치우고 있었어요. 어느 아파트에서는 주민들이 모여 주차장까지 깨끗이 정리했고 가게 주인들은 자기 가게 앞뿐만 아니라 옆 가게까지 도와주면서 눈을 치웠어요. 한 가지 더 놀라운 건 서울의 스마트 시스템이 또 한 번 빛을 발했다는 거예요. 실시간 제설 작업 진행 상황, 대중교통 운행 여부, 도로 상태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계속 업데이트됐고 시민들은 이 정보를 확인하면서 움직였어요. 어떤 구역이 가장 미끄러운지,
대중교통이 정상 운행되는지, 심지어 이 지역은 자원봉사자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정보까지 공유되면서 모두가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이었어요. 이런 모습이 낯설지 않았어요. 서울에서는 폭설이 와도 사람들이 당황하지 않아요. 도시는 멈추지 않아요. 오히려 더 부지런하게, 더 체계적으로 움직여요. 이번 폭설 소식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의 시스템과 문화를 떠올렸어요. 단순히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기술과 시민들의 협력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서울의 폭설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사람들의 배려와 협력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남기고 싶었어요. 서울의 폭설은 단순한 날씨 이야기가 아니다. 그 속에는 사람들이 만든 질서와 배려, 그리고 움직이는 공동체가 있다. 이제 한국에서 폭설이 왔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걱정보다는 서울 시민들의 놀라운 협력과 질서를 떠올리게 될 것 같아요. 서울은 진짜 특별한 도시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